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법원과 검찰청이 몰려있는 서울 서초동 법조인들 사이에는 법과 원칙, 공정과 정의의 기준조차 내팽개친 채 권력의 호위무사 내지 충견으로 변해버린 사법현실을 풍자한 이른바 시사풍자 법률 용어집이라는 것이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과 문재인 대통령의 성을 합성해 지은 대한문국 법률 용어집이란 글인데요. 현 정권에서 정의와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집에는 사법부는 죽을 사, 법법, 썩을 부로 써서 법이 죽어 썩고 있다는 사법부, 그리고 법원은 법법 멀언, 즉 법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판결은 판단할 판, 이지러질 결, 올바른 판단력이 결여된 판사의 결론이라는 뜻의 판결로, 법관은 법법 늘 관, 법이 죽어서 관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의 법관으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원래 한자의 뜻을 비틀어서 제구실을 못한 채 권력의 시녀 노릇이자 하는 김명수 사법부를 신란히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판결처럼 TV 토론에서는 상대를 속이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거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판결처럼 친한 사이에서는 뇌물을 받아도 된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여권 인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현 사법부 행태를 풍자한 것 같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해석입니다. 검찰은 칼검 핍박할 차를 써서 칼을 갖고 옳은 사람을 억누른다는 뜻으로 바꿨었고요.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법법 없을무, 썩을 부, 법이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썩었다. 법무부 장관은 법이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썩어버린 꼴이 볼만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최레레이 사건을 검언 유착 사건으로 단정하며 이 사건에서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버린 추미애 장관, 무리한 편파 수사를 하다가 폭행 압수수색 논란을 빚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부장검사 등의 행태를 꼬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를 줄인 말인 헌재는 나라의 재앙을 갖다 안겨준다는 뜻의 바칠헌 재앙제, 헌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자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큰 공감을 얻으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서초동 법조계에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풍자 법률 용어집에 대해서 현 세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어서 서글프다, 참 공감이 가는 새로운 법률 용어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상권 분립의 원칙, 특히 정치와 사법은 엄격히 분리되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조차 작동하지 않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되어가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노릇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처럼 사법 질서가 붕괴되다 보니까 양심적인 판사들이 최근 시국을 비판하는 글들을 SNS에 자주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현직인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작금의 세태를 개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글입니다. 강민구 부장판사는 엊그제 자신의 SNS에 새벽 단상,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는 제목의 장문의 글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일종의 야만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모든 사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사회 전반에 도덕심이 흐려지고 있다고 정치권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예전에는 한국 사회의 일종의 선비 정신이 통용되었다고 지적하고 자신만의 이익이라든지 자신에 속한 정파나 집단을 위해서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은 염치와 부끄러움을 알기에 아예 꺼내지도 못했던 그런 정상적인 일종의 도덕률이 지배했던 사회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이어서 작금에 일어나는 사태는 다수를 차지하면 헌법 같은 기준선은 염두에 둘 필요도 없다는 태도로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지적하고 오늘의 다수가 내일의 소수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소수가 내일의 다수가 될 수 있음에도 어찌 역지사지 협치의 정신을 내팽개치고 모든 것을 숫자로 밀어붙이고만 있는가라고 개탄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을 짐작케 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법상 기본권인 사생활 비밀이나 인격권 보호 같은 개념은 안중에도 없다. 언론기관과 권력기관이 합세해 덫 같은 것을 설치해서 특정인이 그 함정 속에 빠지기를 기다리다가 여의치 않으니 전파 매체를 통해 짜인 작전대로 프레임을 대중에게 전파했다고도 밝혔는데요. 권력과 추미애 검찰, MBC가 합작해서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어서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는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검언유착 사건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그런 일을 막아야 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가 그 작전에 동조하는 듯한 행동과 말을 여과 없이 내뱉는 것도 염치의 실종 사태이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공경의 변호사에게 윤석열과 한동훈을 꼭 쫓아내야 한다고 말한 방송정책 책임자인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염두에 둔 말이라고 보입니다. 소수 국민에게 상당한 범위 내의 누진세율이 아니라 아예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듯이 도살적 중과세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자행하는 것은 국가가 부끄러움을 잃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바라보는 차관급 고위직 엘리트 판사입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분이 권력에 비판적인 정치적 글을 쓴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강 부장판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상의 불이익도 감수하면서까지 펜을 들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더 이상 껍데기만 민주주의, 야만의 나라로 변해가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지식인의 양심과 정의감의 발로가 아닐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엄청난 후폭풍을 예상하면서도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법에 의한 폭력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바탕한 법의 지배를 강조하면서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역설한 그 고민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진솔하고 품격 있는 글인데요. 깜냥도 재지 않는 것들이 완장을 차고 끼리끼리 모여서 환장에 춤춘다는 민중가수 안치환의 아이러니 노랫말처럼 권력에 취한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권력의 추구 노릇도 마다하지 않는 김명수 사법부, 추미애 검찰을 겨냥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미래한국당 대표를 지낸 홍준표 의원은 9월의 부동산 폭등으로 문재인 정권이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던데요. 설마 그렇게야 되지는 않겠지만 대한민국이 대한문국이 되고 민주주의가 문주주의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우려했던 대로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나라고 구렁텅이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요원의 불길처럼 들고 일어날 날이 멀지 않았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